정전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날 체포하자마자 몸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의 집에서도 아무것도 찾질 못했지. 매월 15일 그는 날 감옥에서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하고 또한 달콤한 말로 날 꿰기도 하고 위협도 했지만 난 끝내 말하지 않았어. 그는 나의 입에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뭔가를 알아냈지. 매념생 노인이 나에게 말해준 연성결은 알고 보니 양원재의 보물을 찾는 아주 중요한 단서였어. 그는 부하를 죄수로 변장시켜서 나와 한 방에 가두었어. 그리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한눈에 그가 첩자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지. 단지 그때는 신조경을 연마하지 못해서 힘껏 때리지 못했을 뿐이야. 그는 여기까지 말하더니 미소를 띄우고는 말했다. 자네도 운이 없어서 나에게 억울하게 맞았어. 자네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벌써 나에게 맞아 죽었을 거야. 저군이 말했다. 억울하게 누명 쓴 것을 정형 덕분에 알았는데. 정전이 손을 흔들며 그의 말을 제지했다. 인연이겠지. 세상에선 연이라고도 하지. 그는 눈을 옆으로 돌렸다. 달빛 아래에 기왓장이 보였다. 그 위에서 한 송이의 작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 매우 외로워 보였다. 정전은 처량한 어조로 말했다. 저 꽃을 따다 주게. 저군은 꽃을 따서 정전의 손에 쥐어주었다. 정전은 꽃을 들고 옛날을 회상했다. 나의 비파고를 쇠사슬로 뚫리고 감옥에 갇힌 뒤에야 모든 걸 알게 됐어. 그는 나의 목숨을 없애버리려 했던 거야. 그에게 신조경과 연성결을 하루라도 빨리 내주었다면 나의 목숨도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렸을 거야. 내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는 보물 때문에 감히 날 죽이지는 못하지. 단지 고문과 구타만 해서 나에게 고통을 줄 뿐이지. 결국 이 작은 생명을 못 죽이게 된 것이지. 저군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형을 거짓으로 죽인다고 할 때 옥졸들이 벌벌 떨었군요. 정전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작은 꽃도 함께 하늘거렸다. 정전이 말했다. 나는 감옥에 한 달 동안 갇혀있는 동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 어느 날 밤에 한 여자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로 능소저의 하녀였어. 내가 무창성에서 상화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녀가 먼저 왔기 때문이야. 상화는 많은 뇌물을 주고 하녀를 들여보냈던 거야. 하녀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았어. 단지 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지. 옥졸은 손에 칼을 쥐고 있었으며 그녀의 등에 대고 있었어. 옥졸은 능지부에게 들킬까봐 얼굴만 보고 말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지. 정전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녀는 날 한 번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렸어. 옥졸은 손짓으로 빨리 나가라고 말했어. 하녀는 철장 밖에 정원의 한 송이에 작은 국화가 있는 것을 보자 국화를 따서 철장 안으로 던져주었어. 그리고는 손으로 멀리 있는 높은 집의 창문을 가리켰어. 창가에는 꽃송이가 놓여 있었어. 나는 매우 기뻤지. 상화가 날 위해 창가에 놓은 것이었어. 하녀는 오래 있지 못하고 곧 정원에서 나갔어. 막 후원의 철문을 나가자 높은 곳에서 한 개의 화살이 날아왔어. 화살은 그녀의 등을 명중했고 그녀는 즉시 죽고 말았지. 능퇴사는 내 친구들이 구출해 갈까봐 지붕 위에도 부하를 매복시켜놨지.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자 옥졸도 죽어버렸어. 그때 난 굉장히 두려웠어. 그가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딸까지 죽일 것 같았어. 더 이상 그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며 매번 신문을 할 땐 일부러 벙어리인 척했어. 정전은 슬픈 얼굴을 했다. 하녀는 날 위해 죽었어. 그녀가 아니었으면 난 여지껏 참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창가의 화분이 상화가 날 위해서 놓은 것인 줄은 알았지만 상화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상화는 창가에 얼굴을 내밀고 날 쳐다보지 않았어. 난 이해할 수 없었어. 왜 날 한 번도 쳐다보려 하지 않느냐고 속으로 원망도 했지. 정전의 음성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욱 열심히 신조경을 연마했지.
하루빨리 그녀와 다시 만나고 쇠사슬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 난 철장을 빠져나가 상화와 만날 날을 학수고대했지. 신조공은 너무 오묘해서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 없었어. 더군다나 비파골이 쇠사슬로 묶이고 발 뒤꿈치에 힘줄이 잘린 상태니 다른 사람보다 더욱 힘이 들었지. 자네가 2년 전 자살하려고 할 때서야 신조공을 겨우 완성했어. 그때까지 그 화분의 생활을 바라보며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거야. 능퇴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밀을 캐내려 했지. 자네와 날 한 방에 가둔 것도 그의 계략이야. 그는 부하를 감옥에 보내면 탄로날 것을 알고 진짜로 억울한 누명을 쓴 자네를 내 곁에 둔 거야. 시간이 지나자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자네와 난 좋은 친구가 됐으니 진실을 모두 말해준 것이지. 그는 나의 입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을 순진한 자네의 입에서 얻으려고 수작을 부린 거지. 그래서 난 끝까지 자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던 거야. 하녀의 죽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지. 정전은 격양된 어조로 계속해서 말했다. 몇 년이 지났으니 능퇴사의 형주 지부 임기는 모두 끝났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던가 아니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는 뇌물을 써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놈은 벼슬보다 보물에 더욱 관심이 많은 거지. 정전은 저군을 쳐다보며 말했다. 자넨 내가 감옥에서 나간 적이 없는 줄 알지? 신조공이 완성되는 그날 나는 밖으로 나갔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자네의 수혈을 짚어 잠을 자게 했을 뿐이야. 그날 밤 담을 넘을 때 나는 한바탕 결투를 할 줄 알았는데 능퇴사는 오랜 세월이 흐르자 경계를 풀고 밖의 포졸들을 모두 철수시켰더군. 그는 신조공이 그렇게 오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야. 쇠사슬로 비파골이 뚫리고 다리 힘줄이 잘라진 사람이 무공을 완성시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 나는 높은 집의 창문 아래에 서자 가슴이 매우 두근거렸어. 그것은 옛날 창문 아래서 그녀를 보는 순간과 똑같았어. 용기를 내고 천천히 창문을 3번 두드리며 상화하고 불렀어. 정전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깨어난 것처럼 흐릿하게 말했어. 정오라버니, 그대였군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몇 년간의 고생 끝에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어. 나는 너무 기뻐서 몸이 떨려왔어. 상화, 나야. 도망쳐 나왔어. 그녀가 창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지. 전에도 우리가 만날 때는 항상 그녀가 창문을 열어주고 손짓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지. 절대로 내가 먼저 들어간 적은 없었어. 뜻밖에도 그녀는 창문을 열지 않고 얼굴을 창문에 대고 낮은 소리로 말했어. 아, 오라버니. 살아계셨군요. 아버지가 날 속이지 않았군요. 나는 매우 기뻐서 말했다. 난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 문을 열어줘. 상화를 보고 싶어. 그녀는 급히 말했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급히 물었지. 왜 안 되지? 그녀가 말했어.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영원히 만나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맹세를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당신을 다시 만나면 어머니가 지옥으로 떨어져도 괜찮다는 맹세를 했어요.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 울기 시작했어. 그녀는 13살 때 어머니와 사별했으므로 어머니를 제일 사랑하고 있었어. 나는 능퇴사의 악독한 수법을 무척 원망했어. 상화가 그런 맹세를 안 했다고 해도 나를 죽일 수는 없었을 거야. 그는 결국 딸에게 강제로 맹세를 하게끔 했어. 그 맹세가 나의 희망을 모두 허공으로 날려보냈어.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지. 상화, 함께 도망가자. 너의 눈을 천으로 가리면 영원히 날 보지 않게 되지 않겠니?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 그건 안 돼요. 당신이 영원히 절 보지 않기를 원해요. 정전은 주먹을 불끈 쥐고 말을 계속했다. 가슴속에 맺혔던 원한이 폭발하면서 나는 소리쳤지. 왜지? 나는 꼭 봐야겠어.
그녀는 내가 화내며 말하자 부드럽게 말했어. 오라버니가 아버님께 잡힌 줄 알고 제발 풀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아버님은 제가 당신을 잊어버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지요. 아무리 거절을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아, 저구는 여기까지 듣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정전이 말했다. 나는 너무 감격했고 또한 그녀가 불쌍해서 일격에 창문을 박살내고는 말았지. 그녀는 놀라더니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그녀의 얼굴엔 18개나 되는 칼자국이 나 있었어. 얼굴에는 한 줄기 한 줄기 붉은 흉터가 나 있었어. 그녀의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코, 아름다운 입술은 전부 찌그러졌고 요괴처럼 변해 있었어. 난 그녀를 가슴속에 꼭 껴안았지.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무척 아꼈는데 나 같은 나쁜 놈만 아니었더라면 그녀의 얼굴도 상처를 입지 않았을 거야. 내가 말했어. 누이, 얼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나 때문에 얼굴을 망쳤잖아. 내 마음속엔 옛날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아름다워 보이는걸.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아버님께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라버니, 그만 돌아가세요. 나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말했지. 누이, 난 감옥으로 돌아가서 매일 창문의 화분을 쳐다보겠어. 그러면서 일생을 보내겠어. 그녀가 나의 목을 잡으며 말했어. 가지 마세요. 정전의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린 서로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날 쳐다보지 않았고 나도 그녀를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의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너무 추악했어. 한참 지나자 먼 곳에서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 동이 트기 시작한 거지. 그녀가 말했어. 오라버니, 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다시는 절 보러 오지 마세요. 내가 말했어. 다시 만나지 말자고.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우리가 죽은 뒤 한 곳에 묻혔으면 좋겠어요. 어느 마음 좋은 사람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 하늘나라에서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할 거예요. 정전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어.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겠어. 내가 알고 있는 연성결은 양원재의 보물을 찾는 중요한 단서야. 내가 말해줄 테니 잘 기억해둬. 그녀가 말했어. 싫어요. 그런 것을 기억해서 뭐해요?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라버니, 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했어. 그러면 누이가 믿을만하고 착실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들을 함께 묻어달라고 해. 그 사람에게 모든 비밀을 말해주겠어. 그녀가 말했다. 전 평생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녀는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더니 말했어. 좋아요, 저에게 말해주세요. 전 당신과 함께 묻히고 싶어요. 이런 모습을 남에게 보여도 두렵지 않아요. 난 그녀에게 검결을 말해주었어. 정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동력이 점점 트자 그녀와 헤어져 감옥으로 돌아왔어. 얼마든지 탈옥할 수 있었지만 매일 그녀의 창가에 있는 생활을 보기 위해 그곳을 떠나지 않은 거지. 자객이 능퇴사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 난 그를 구해줬어. 그건 능퇴사가 다른 사람에게 죽게 되면 상환은 홀몸이 되고 이 세상에는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흐느꼈다. 저군이 말했다. 큰형,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형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능소저와 함께 묻어줄게요. 난 검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말해준다 해도 듣지 않겠어요. 정전은 한 줄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같이 좋은 친구를 만나다니 정말 기뻐.
우릴 함께 묻어준다니 죽어도 한이 없어. 난 정말 기뻐.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빠지는지 낮아지고 있었다. 보물을 찾거든 자네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줘. 자네와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은 천하에 얼마든지 있어. 연성결은 자네가 듣지 않으면 실전이 되니 아깝잖아. 저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들어. 그건 모두 숫자이니 혼동하면 안 돼. 저구는 정신을 가다듬고 열심히 들었다. 첫 번째 숫자는 4, 두 번째 숫자는 51, 세 번째 숫자는 33, 네 번째 숫자는 53. 저군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안을 샅샅이 뒤져보시오. 정전은 얼굴색이 변하면서 벌떡 일어섰다. 저군도 따라 일어섰다. 폐원의 뒷문으로 3명의 사내가 들어섰다.